3, 4월에 그 두 번째 원서 원서 특강 특강은 아닌데 이제 뭐 거의 정규 강의화돼서 원서 강의죠. 그래서 트랜스포메이션 그래마 볼 거고요. 이 트랜스포메이션 그래마 이 책 여기 보시면은 대부분 책이 퍼스트 코र्스 이렇게 들어갔는데 퍼스트 코र्스 그러면 세컨 코र्스도 이제 쓰려고 했는데 세컨 코र्스는 안 썼어요. 세컨 코र्스 어딨냐 이렇게 찾을 필요 없죠. 그냥 퍼스트 코र्스로 이걸로 끝났어요. 그래서 앤드류 랏포드 이 할아버지가 여기에 이 책을 쓸 때는 두 번째 세컨 코र्스까지 염두를 해뒀는데 그거는 이제 쓰질 않았죠. 그래서 퍼스트 코스밖에 없어요. 왜 쓰지 않은 이유는 이게 쓸 동안에 이론이 너무 많이 이렇게 변한 거예요. 이론이 그렇게 이론이 활발하게 변하던 시기였어요. 그래서 세컨 코스는 쓸 필요가 없네 이렇게 하고 어, 다른 책을 썼죠. 그래서 이 앤드류 랏포드 이 저자 할아버지는 책을 많이 써요. 그래서 돈을 많이 벌었을 것 같아 내 생각에는. 자, 시작하기 전에 이게 좀 옛날 책이거든요. 그러니까 요거를 우리가 임용 시험에서 공부할 때 어느 부분을 공부할 수 있는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. 그죠? 그래서 제가 통사론 목차에서 보면은 목차를 머릿속에 항상 무슨 과목이든지 목차를 머릿속에 생각을 하고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서랍을 내가 서랍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집어넣어야 되잖아요. 음, 그냥 막 쑤셔 넣는 게 아니야. 한 군데에다가 막 쑤셔 넣는 게 아니라 서랍을 구분을 해 놓고 거기에다가 정리를 해 놓는 거예요. 그래서 임용시험과 관련된 통사론의 서랍은 머릿속의 서랍은 어떻게 정리가 돼 있어야 하냐. 물론 이건 제 이야기입니다. 예, 뭐 다른 선생님들이나 다른 뭐 학원 선생님 다르게 이야기할 수는 있어요. 그래서 저는 지금 여기에서 렉시칸 파트가 머릿속에 들어가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통사론은 이 목차가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통사론이 뭐예요? 뭐 하는 과목이야? 통사론은 그렇죠. 단어가 어떻게 문장이 되느냐 단어들이 어떻게 문장으로 구성되는가에 대한 학문이에요. 그냥 심플하게 이야기하면 근데 사실은 더 깊숙하게 유니버셜 그래마를 여기서는 추구하는 학문인데 사실은 그렇게 얘기하면은 너무 복잡해지니까 그냥 단어들이 어떻게 문장으로 구성되는가를 보는 거예요. 그럼 그런 차원에서 단어들이 어떻게 우리 머릿속에 문법책에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머릿속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. 우리 머릿속에서 단어들이 어떻게 어디서 나와가지고 문장을 만들어서 이 입 밖으로 나오는지를 보는 거예요. 그래서 렉시칸 단어들의 정보를 본 다음에 프레이즈 이렇게 보죠. 프레이즈 보고 프레이즈를 본 다음에 엑스바 여기서 엑스바 티어리를 이제 확장을 시키죠. 엑스바 티어리까지 확장을 시킨다면은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조금 공부를 해봤다면은 D 구조가 만들어지는 절차예요. 여기까지가 D 구조가. 그래서 엑스바 구조를 통해서 뭔가 어, 프레이즈가 이게 틀이에요. 틀에서 붕어빵 찍어져 나오듯이 이게 문장이 만들어져요. 아주 기초적인 문장이 만들어지는 거죠. 그게 이제 D 구조예요. 심층 구조라고 하는 거. 그래서 심층 구조가 만들어지면은 거기서 변형이 일어나서 문장이 좀 바뀌죠. 뭐가 앞으로 나온다든가 변형이 일어나는 거죠. 그래서 거기에서 변형이 일어나는데 변형이 일어나기 전에 자, 여기서 우리는 변형을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합시다. 여기 전에 우리가 봐야 될 것은 MP들에 대해서 좀 더 봐야 돼요. 이 MP, MP가. 그래서 MP에 대해서 뭘 보냐면 요 중간에 첫 번째 바인딩 이론이 들어가 있죠. MP의 해석을 어떻게 할 것이냐. 그 다음에 두 번째 MP의 격할당은 어떻게 되는가. 격할당은 어떻게 되는가. 그래서 그것을 이제 보고 그 내용을 보고 일로 들어가는 거죠. 변형에는 뭐가 있냐면은 여러 가지 있죠. 크게 두 가지로 보면은 MP가 이동하는 것과 WH 무브먼트가 이동하는 거 이렇게 있어요. 물론 세부적인 것도 있지만
그래서 변형이 돼서 여기까지 이제 완성이 돼서 최종적으로 서피스 스트럭처가 만들어지는 거예요. 서피스 스트럭처가 우리 머릿속에서 만들어지면은 그건 이제 입 밖으로 나와서 발화가 되는 거죠. 문법적인 문장이. 그런데 이 책에서는 트랜스포메이션 그래마에서는 이거 여기까지 아주 잘 나와 있어요. 근데 요거는 여기서 다루지 않고 있어요. 아마 이거는 세컨 코र्스에서 다루겠다라고 이제 머릿속에서 한 것 같습니다. 그 다음에 트랜스포메이션에서는 NP하고 WH 무브먼트 잘 다뤄져 있어요. 예. 그래서 여기에서 이 책에서는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바인딩과 케이스가 슬쩍 지나가면서 슬쩍 언급은 하고 지나가지만 제대로 여기서 공부를 할 수가 없다. 그래서 요거는 이 책에서 지금 부족한 부분이니까 다른 곳에서 채워야 되겠죠. 그렇죠? 그래서 우리는 요것을 이제 카니의 신텍스에서 이렇게 해서 채우게 됩니다. 그 다음에 이 책에 또 하나 주의해야 될 점은 옛날에 쓰여졌기 때문에 그냥 뭐가 이렇게 조금 오래됐어요. 문장 구조를 그린다든가 이런 것들이 좀 오래됐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감안해서 보셔야 됩니다. 예, 근데 이제 좋은 점들이 뭐냐면 데이터들이 상당히 많죠. 데이터들이 많기 때문에 그 데이터를 통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기가 상당히 좋습니다. 특히 이제 데이터를 봤을 때 여러분들이 눈여겨보거나 아니면 정리를 좀 할 필요가 있거나 이렇게 했을 때는 비문 같은 거를 정리를 하셔야 돼요. 비문들을 내가 이게 왜 비문인지를 설명하는 게 우리의 주된 임용시험에서의 주된 목적이기 때문에 비문 정문 찾는 거 찾아서 설명하는 거죠. 그래서 이게 왜 비문인가를 알고 그것이 이제 설명할 수 있으면 됩니다. 그래서 이 책은 이렇게 그래서 통사론 책에서의 원서 특강할 때 두 개를 보는 거예요. 이거랑 카니의 신텍스를 이 부분이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보시면 됩니다. 어, 그래서 여기 목차를 한번 볼게요. 이 책의 목차가 챕터 1에서 챕터 10까지 나와 있어요. 그냥 아주 잘 나와 있죠. 처음에 목표는 됐어요. 목표는 뭐 하지 않을 거예요. 목표는 그냥 맨날 하는 소리 인트로덕션이니까. 그리고 마지막에 알파 모먼트 여기까지 보면은 이제 여기 이 챕터와 관련해서 이 책이 어떻게 맞게 쓰여든지 보면은 처음에는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여기서부터는 뭐냐면 문장의 구조가 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. 문장의 구조가 있네. 문장이 구조적으로 지금 구성이 돼 있네. 단순한 단어의 나열이 아니라 구조적이네 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구조를 어떻게 만드는지를 얘기하는 거예요. 그 프레이즈를 어떻게 만드는지. 그래서 그 프레이즈를 어떻게 만드는지 이야기하고 네 번째에서는 나운 프레이즈가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. 그 다음에 other phrases는 이제 형용사하고 부사하고 뭐 동사하고 이런 것들 얘기하는 거. 클로즈까지 이 프레이즈로 통합시키는 거죠.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전부 다 구조의 프레이즈에 대한 이야기예요. 그게 좀 지루해요. 2장부터 6장까지가 전부 다 프레이즈에 대한 이야기니까 맨날 프레이즈 이게 지금 뭐야 책의 거의 반이 넘잖아요. 그러니까 프레이즈가 계속 나오는 거야. 그러니까 이것을 읽을 때 프레이즈란 말이 막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데 머릿속에 어떻게 정리해야 되는지를 잘 목차를 보면서 보세요. 목차를 보면서 맨날 프레이즈가 지금 계속 나오지만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. 그리고 요 중간중간에 크게는 이렇게 이야기가 흘러가지만 중간중간에 시험에 나올 만한 이러한 뭐라고 그래야 되나요? 나올 만한 소주제가 이렇게 중간중간에 있어요. 그런 것들은 이제 중요한 부분은 제가 언급을 해드릴 테니까 그 부분은 특히 이제 유의하셔서 공부하시면 되고요. 그 다음에 이제 구조가 만들어졌어요. 여기까지가 구조가 있어? 구조가 어떻게 만들어져? 구조의 그 프레이즈의 구조가 어떻게 돼 있어? 그러니까 엑스바 프레임으로 돼 있구나. 라고 이제 이끌어내려고 하는 거예요. 여기까지가 챕터 2부터 6까지가. 그 다음에 엑스바 틀로도 문장이 약간 완성이 안 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렉시칸이 필요해요. 이 두 가지가 그러니까 이 프레임이거든요. 프레임. 이 프레임으로 구조를 만들어서 문장을 만드는 건데
이것만 가지고 부족하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수러의 정보도 필요해요. 예를 들어서 그게 대표적으로 뭐냐면은 동사 뒤에 이 프레임은 뭘 나타내냐면 동사 뒤에 MP가 오는 거예요. 그게 프레임이에요. 그쵸? 동사 뒤에 MP 오는 거. 근데 가만히 보면 자동사는 MP가 안 온단 말이죠. 그러면 동사 뒤에 MP 오는 거 라고 프레임을 잡아놨는데 자동사는 MP가 안 와? 오히려 PP가 올 경우가 많죠. 그럼 그거 어떻게 하냐? 그럼 그 동사의 속성 때문에 그런다. 렉시칸 어휘 정보로 인한 거다라고 해서 그 부분을 조정을 해주죠. 그래서 여기까지가 해서 기본적인 구조가 만들어지고 바로 이제 트랜스포메이션으로 들어가는 거예요. 전부 다 무브먼트죠. 트랜스포메이션. 예. 그 10장에서는 특히 알파 무브먼트는 여기에서는 MP 무브먼트를 주로 다루고요. 여기서는 WH 무브먼트 다루고 알파 무브먼트는 이제 알파가 뭐냐면 그냥 다 뭐든지 이동할 수 있다. MP, WH뿐만 아니라 뭐든지 이동할 수 있다 하고 하는데 여기는 사실 볼 필요 없는데 볼 만한 주제만 골라서 볼 거예요. 처음부터 끝까지 안 보고.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는 부분은 여기서부터 이렇게 예, 2장부터 9장까지 공부하시면은 우리가 공부해야 될 그러한 큰 틀에서 여기를 제외한 나머지가 어느 정도 채워진다.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. 책은 구성이 잘 돼 있죠. 그래서 아쉬운 거는 이렇게 잘 만들어진 책인데 여기까지 집어넣어서 이렇게 딱 만들었으면은 그 세컨 코र्스까지 딱 만들었으면 우리 임용 수험생들한테 아주 딱 맞는 교재가 됐을 뻔했는데 안 만들었죠. 바로 이제 뭘로 들어갔냐면 바로 미니멀리즘으로 바로 그냥 책을 만들어 버렸어요. 바로 90년대에 바로 미니멀리즘으로 들어갔으니까. 근데 그거는 안 나와요. 예.